예, 안녕하십니까. 권영규입니다. 4차 산업 미래를 논하다. 이 3기 마지막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 돌라. 근데 또 편집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사실 전공은 반도체를 했습니다. 전자공학 중에. 근데 반도체를 했는 중에도 가장 내가 전공했을 때는 내가 가장 엘리트다라고 생각했던 반도체를 하면서 자긍심은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길을 딴 길로 갈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했는데 80년대 후반 제가 이 리스트로 막 와서 포항제철이 실리콘 웨이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역으로 와서 천안에다가 실리콘 그 회사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참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내 생각을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 제가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같은 동료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창 유행했던 게 그때 내 주위에서 했던 게 문자 인식, 번호판 인식, 번역 이런 거를 하는 연구실이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왔는데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갈래도 어떤 사람은 60년 처졌니 100년 처졌니 하고 있었을 때 옆에 연구실을 보면은 반도체 하는 우리 그룹은 그때만 해도 개요대학에 들어온 학생 중에 제일 하이 클래스가 반도체 하러 왔었어요. 근데 나머지 옆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우습었었어요. 그때는 오늘은 지금 4차 산업이 오면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는 무언가를 하면은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그래 하면은 대형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자기가 프로그램 한 것을 막 돌려내면은 그림 한 개가 딱 나와요. 그리고 번호판 인식했다고 하는데 해놔놓으면 그림이 우스운 그림만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저 짓을 왜 할까? 이렇게 했던 게 40년이 지나고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 덕택에 내가 참 편하다. 80년대는 반도체가 잘하니 내 때문에 세상이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덕택에 한 달 전에 제가 이동 현대사 하는데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서 아무것도 안 눌려도 됩니다. 그죠? 그냥 문 앞에만 가면은 주인 왔다고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죠? 이게 4차 산업의 이제 시작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즉 오늘 내가 하는 이 얘기 중에 쭉 보면은 무슨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맨 끝에 밑에 적혀있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이런 논어 이 얘기를 또 하게 된 게 제가 대학 강단에 있을 때 말년이 되니까 교양 강좌를 좀 하라. 근데 그 중에서도 논어 책 읽는 강의를 한 6학기 했었어요. 하다 보니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2500년 전에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생활에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4차 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은 3차 산업까지 인간이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1차 산업 다음에 이 얘기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1, 2차 산업을 지내오다가 제가 반도체 했을 때 정보화학하는 즉 전자공학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컴퓨터를 익히는
사람이 기계를 이해해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런 밑바탕이 다 이루어져서 기계가 사람을 이해하도록 이제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이 얘기가 요즘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새삼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이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쭉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쭉 시대별로 이래 보면은 1784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농업에서 산업세계로 돌아오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5년이 지난 1879년에 전기가 상용화하면서 자동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는 게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9년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산업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는 초창기에는 기계공학이 가장 인기 있다가 급판에 와서는 결국은 전기전자공학과가 인기가 있는 거고 그들이 해낸 거죠. 이제 합해져서. 그러면서 2015년에 ICT 융합 이래가지고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보면은 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느냐? 이 이름은 2015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수바이브가 처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고 세상을 놀랍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보면은 89년에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 포항 땅으로 왔을 때 그때 반도체를 하면서 일본에서 반도체를 하면서도 삼성이 저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이재영 교수님이 말씀할 때 삼성이 얘기했는데 저도 잠깐 그 부분에 왜 내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제가 원래는 삼성으로 갈까 하다가 포항으로 오게 된 것은 포항 교수 낙원 아파트 3동이 너무 멋있어서 이리 왔거든요. 삼성 갔다 LG 갔다 현대 갔다 여기를 마지막 내 일자리 찾는 강의하러 세미나로 왔었는데 3동에서 자고 내려다 보니 연수원 축구장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오면은 저기서 엄청 즐겁게 놀겠구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10년간 리스트에 있으면서 한 번도 축구 못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때 삼성이 그 하는 게 제가 아까 포스코 와서 실리콘 웨이팝 하는 그때가 6인치에서 8인치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반도체 강국이면서 6인치까지 오는 사이에 반도체 실리콘 물성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스케일 다운을 하는 데는 안 갈 거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8인치로 우리는 안 가고 6인치를 그냥 개선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후발주자로서 가는 길이 8인치로 가는 것을 가겠다라고 결정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메모리 시장이 누가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이 256메가하고 1기가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본은 6인치 가지고 1기가로 갔고 삼성은 8인치 가지고 256메가를 그냥 고집했습니다.
했는데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하고 닌텐도라는 게임 메이커가 메모리 채택을 256메가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세대 거를 하고 256메가를 채택. 그러니 삼성이 돈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돈 버는 게 일본이 다시 그러면 256메가를 6인치에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도 삼성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게 8인치 실리콘 웨이파를 쓰면은 면적이 88이 64, 6인치 웨이파를 쓰면은 66이 36, 36대 64로 면적이 큰 데서 똑같이 내면은 양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 일본이 한국 삼성 잡으려고 엄청 했는데 거기서부터 딜레마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비 메이커들이 삼성이 8인치로 가니까 8인치로 오니 일본은 그거 따라잡으려고 할 적에 1년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는 통에 삼성한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 92, 3년 사이에 삼성 반도체가 이기는 그 과정에서 LG, 현대는 같이 자루를 펴놓고 돈 막 끌었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데 야, 일본을 100년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정보화 시대, 3차 산업 시대가 50년 만에 지금 넘어와서 앞에서 보면은 100년 조금 더 단축됐다가 50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몇 년 만에 5차로 넘어갈까? 굉장히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앞에 아까 제가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제 1강에서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써머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강에 해주신 분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예측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예측하면은 정말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가 나를 이해해줘가지고 간다. 분명히 앞 강의에서 했던 대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따라오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1차 산업을 지내면서 근력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졌고 2차 산업을 하면서는 자동화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엄청 인간의 육체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이거를 몇 수십 배가 늘어나게 했다. 정보화 시대에서 와서는 우리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천 수만 배, 즉 우리는 인체는 정말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상상력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컴퓨터가 나와서 해서 와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얼마까지 가느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무엇을 개발한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고 다시 공장을 지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와서는 가상현실 내지는 시뮬레이션이 증강, 이것이 곧바로 현실하고 맞닥뜨리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요번 오늘 미래 4차 산업은 한번 논해보자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그림에서 보면은 이 변혁하는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주기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기하급수로 짧아질 것이고 그 임팩트는 훨씬 더 커갈 것이다. 즉 공상영화들이 제가 대학에 처음 했을 때 너는 전자공학 잘 선택했다. 우리 지도교수 그렇게. 그 다음에 너가 현역일 때는 마이카 시대가 오고 너가 현역이 됐을 때는 벽걸이 TV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웃었거든요. 야, 웃기는 소리 한다. 만화에 나오는 소리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누렸잖아요. 마이카 시대의 벽걸이 TV. 사실은 벽걸이 TV만 돼도 제가 83년에 일본 개요에서 석사 가서 첫 MT를 갈 적에 스와셰코라는 공장을 견학을 했는데 그 견학 갔을 때 한 3인치 바이 3인치 정도 되는 칼라 화면을 전시해 놓고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83년에 일본은 이미 액정을 이용한 칼라 TV를 만들었는데 그 액정 칼라 테레비가
현실화돼서 돈 번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 LG가 지금 벽걸이 TV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뒤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컨트롤하는 각 화소마다 반도체가 들어가서 하는 그 반도체가 그 큰 대형 화면에 무결함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저력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지난 학기에 제가 포항공대 박사과정 뭐 조금의 같이 이제 디스커션 해주고 하면서 지도 학생들하고 봤을 때 이 삼성 반도체가 80년, 90년 됐을 때 포항공대도 여기서 전자공학과를 만들 때 실리콘을 하는 사람은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에 있으면서 겸임교수로 포항공대 전자과 실리콘 가르치는 교수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화합물 반도체를 했습니다. 왜? 실리콘은 시대로 끝났다. 일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반도체는 실리콘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실리콘의 그 부분을 개선해 오면서 30년 이상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한다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있다가 와서 지금 보니 소프트웨어했는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을 느끼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라, 그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하면은 저 전공이 아니고 남들이 해놓은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마지막 영남경제에서 하는 포럼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AI 산업의 경계를 AI와 산업의 경계를 초월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지능, 초산업, 초연결의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대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게 4차 산업의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에서 초지능이 되고 초연결이 되고 초신뢰성이 되고 융합혁명이 일어난다. 아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는 신뢰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가면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종교를 안 믿으면 종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을 갈 적에는 신뢰성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연구자들이 해놨으니까. 그런데 위에 동그라미 안에 적은 동그라미 밑에 3개 있는데 보면은 스마트팜, 자, 1차 산업은 어떻고 2차 산업은 어떻고 4차 산업은 어떠냐. 1차 산업에는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생명공학도 요즘 시대에 와서는 엄청 발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DNA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조작 막 이런 거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초에 특히 그것도 일본에서 우장충 박사가 씨 없는 수박 만들었던 것도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을 했었을 적에 이런 생명공학 기술하고 IoT 기술하고 인공지능이 되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되면은 이 1차 산업이 엄청 1차 산업 영역을 벗어나는 다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그 다음에 제조업도 스마트 팩토리라 그런 곳에 센서와 인공지능과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해서 공장 자동화가 소위 말해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3차 산업하는 것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서 있을 때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원에서 연결된 것은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1차 산업 안에 3차 산업이 들어오고 2차 산업이 들어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되었을 적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컴퓨터 안에 있던 즉 컴퓨터로 아까 말했던 대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처음 왔을 적에 가상으로 뭔가를 한번 먼저 돌려보고 했던 것이 이제는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스케일이 크기가 지금 굉장한 프렌트 공장들도 가상현실을 컴퓨터로 했던 그 실체를 그대로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현실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대상들이 전부 인간하고 인간, 사물하고 인간, 사물 대 사물 이런 것들이 IoT 기술이라는 것을 연결되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센서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지능, 초연결성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했을 때 4차 산업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대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되고 있을 도록 기술 개발이 되고 활용되는 게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야 돼요. 즉 중요한 게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아까 인간의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창의성만큼이라 창의성은 더 발달시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모든 빅데이터를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골라낼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경계를 허물어 놓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뭐를 하면은 바로 나온다. 즉 3D 프린터 같은 게 뭔가를 하면은 우리 이빨 치료를 하는데 이빨 그냥 얼굴 형상 엑스레이로 찍고 3차원으로 그리면은 바로 이빨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다쳤을 때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인공뼈를 만든다. 재료들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금방 3D 프린터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작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제조업하고 서비스하고 1차 산업하고 즉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이슈가 에너지 문제하고 식량 문제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로 하면은 식량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있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라떼가 되지. 그죠? 우리가 80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세대가 있을 때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우리 국토에서 생산하는 식량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쌀농사 짓지 말았고 돈까지 줘가면서 짓지 마라 그럴 정도로 품질 개량이 됐고 생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요즘 야채 먹어야 된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스마트팜에서 하면은 그냥 품질 좋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연결 상태로 간다. 이런 부분에 아까 했을 때 5G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내부의 그 핵심 기술들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3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어떤 거냐고 살펴보면은 그냥 핵심이라고 그냥 찝으면은 세 가지 기술. 디지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이 있고, 이거를 아우르는 물리학 기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예로 들어가지고 하면은 핵심 과제 중에 디지털 기술은 아까 했던 대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장 어떤 돈 잘 버는 지금 세계에서 아마 제일 잘 버는 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죠? 아마존이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모아서 양질의 정보들이 우리 모두가 신뢰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기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와 있는 약통이다.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에게 뭐 해준다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앞으로 세대들은 전부 유심칩 하나가 자기 몸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영양 상태, 성장 상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상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기록되면서 사는
우리 어린 시대들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가 열이 나거나 뭐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가면은 야, 네 몸에 바이러스 들어온다, 빨리 어떻게 해서 면역 체계하라, 병원 가라, 이런 지식까지도 다 해줄지도 모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면은 건강 상태 체크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원인, 근원을 잘 모를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다 파악했을 것처럼 DNA 안에서 우리의 질병 상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꿈만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것 같고 보편적으로 아닌데, 과학기술은 돈 많은 사람 위주로 초창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언제나 편한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물리학 기술, 즉 여기서는 하나 로봇 시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용되는 무인 운송, 3D 프린터, 로봇 공학, 나노소대, 대체 에너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몇 개 나열한 이런 기술들 안에서 보더라만 하는 거라도 에너지 소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LCD 텔레비가 삼성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50인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개가 탁 집에 갖다 놓으면은 에어컨하고 전기세를 같이 내야 됐습니다. 삼성, LG에서 50인치 텔레비를 하나 10원 그거로 내놨을 적에 이 텔레비를 집에 갖다 놓고 보면은 한 평, 즉 에어컨 하나 돌리고 돈을 돌리면은 한 평 값이 돼요. 그런데 텔레비를 갖다 놓고 보니 면적이 한 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야, 전기료 쓰는 거나 아파트 한 평 늘리는 거나 쌤쌤이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전기를 많이 써도 텔레비를 샀었는데 3년도 안 지나서 그냥 전기료 뚝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량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만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에너지는 세상에서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재 측면에서도 나노 소재로 가면은 물질의 특성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 미세한 미세 구조로 갔었을 적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바이오 기술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모든 물질,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2050년 정도 가면은 물질 제조학 기술이 발전된다. 즉 컴퓨터가 모든 물질의 원자 구조라는 개념을 다 입력을 해 놔놓으면은 내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 하면은 햄버거의 모든 재료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 계란 만들어 하면은 컴퓨터가 계란에 필요한 모든 재료 조합하면은 계란이 나온다. 이게 만화에 보면 2050년 되면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 그죠? 그럼 내가 70년대 초에 말카 시대가 되고 벽걸이 텔레비 한다 그랬을 때 웃기는 소리가, 지금 했을 때 앞으로 50년 후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 가지고 기술 예측 기관 가드너가 예측한 10대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2020년에 10대 기술,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 중심의 보다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은 인간 중심이고 스마트 공간이다. 자, 인간 중심은 어떤 기술이고 스마트 공간은 어떤 기술인가를 보면은 초자동화, 멀티 경험, 민주화, 인간 증강, 투명, 추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간답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무슨 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앞에서 아까 노노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만 인간다운 게 뭔가 라고 해봤을 때 인간다운 거는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동양에서 보면은 공자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공자가 제일 좋아했는 첫 말이 결국은 공부해라거든. 인생 단락에서도 하기 시습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막.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 하면 이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된 사람을 군자라고 했어. 그 군자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네 몸 닦아가지고 경건하게 몸가짐을 가지는 것. 이게 다라고 이게 이제 자공이 물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거 보입니까? 하니까 네 몸 닦고 수양해서 네 주위 사람이 편하면은 된다. 그러면 끝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고도 더 나은거도 백성을 편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인간답게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기술하는 게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초자동화, 멀티경업, 민주화, 인간증강, 투명추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안에 내가 공자말 중에 하나 찾다가 보면은 익자사무, 손자사무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의 조건이 세 가지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 즉, 그 옛날에도 견문이 넓은 사람을 하라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빅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보편화시켜 줄 것이다. 그게 어디 보면은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그 안에 여기 보면은 투명성과 추적성을 이용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간 증강 기술 하는 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인간 증강 기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슈퍼맨, 소머즈 이런 데 보면은 삐삐삐삐삐 하고 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능, 시력 기능을 증대시키고 근력을 증대시키고 하늘을 날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상 만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경험에 한 지식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는 게 그 프라이보드 에어 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 개인이 간다. 요즘은 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런 것 시력 모든 것이 커지는데 이게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과학기술의 멀티 경험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시대일 겁니다. 4차 산업대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스마트 공간으로 연계시켜주는 기술이다 하는 것은 엣지 강화, 분산 클라우드, 자율주행 사물, 블록체인 실용화, 인공지능 보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 공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컴퓨터 안에서만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만화 같은 이 얘기를 하던 이런 공간들이 우리 실공간하고 이제는 완전히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단말들이 엣지 하는 거죠. 끝이지. 스마트폰이 되든 집에 있는 컴퓨터가 되든 무엇이 되든 전부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전기자동차가 되든 모든 여기에서는 전부 정보를 데이터 소스가 되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이들이 옛 3차 혁명 시대 때는 이런 정보들이 거의 다가 중앙 컴퓨터로 가서 중앙 컴퓨터에서 처리해서 뭔가 내려왔던 시대예요. 이제는 그것이 클라우드 형태로 되고 엣지로 가서 사실 저희들이 컴퓨터가 나왔고 전화기가 있을 때 모든 전화기는 인터넷이 나올 때 컴퓨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거꾸로 컴퓨터가 전화기로 들어왔는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세상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여기에 그 마지막에 있는 단말들에 쓰이는 소위 엣지로 우리가 마지막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 부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보를 전부 메인 컴퓨터에 보내서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엣지 컴퓨팅 기술들이 요 세 가지, 즉 그 데이터 소스 부분하고 인텔리전트 레이하고 실천 가능한 인사이드 3계층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서로가 상호간에 있으면서도 실제 옛날에 중앙 컴퓨터가 하던 기능들도 분산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고 초연결 상태로 가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게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몇 개 영상을 찾다가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집에 사던 대로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분들이 내가 이래 강연하면은 TV 뉴스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내가 정리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 사회로 가면은 대부분들이 기술 진보 특성 얘기하면은 기계의 능력,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기계의 능력과 역할이 변화가고 인간의 역할 변화가 욕구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이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전통적인 이 산업 내지는 관계의 경계가 붕괴된다. 즉 경계가 없어진다는 앞에서 아마 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생존 경쟁에서 퇴출하게 된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인공지능의 확장으로 새로운 연결관계가 발전한다. 즉 새로운 연결관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신뢰성을 믿고 가야 되는, 즉 우리가 세세하는 내부에 있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기술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어주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람이 그 기술을 이해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산업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창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인간을 움직여야 돼요. 즉 인간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움직여 기계를 움직여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니 거기에는 믿고 지내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그 인공지능들이 신뢰성을 갖출 수 있고 보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마 그 신뢰가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하고 인간 가지고 하고 했던 것들에서 그 다음 은행을 하려고 하면은 공인인증서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 그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공인인증서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보안관계를 유지해 주도록 지금 인증을 새로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제조업은 빅데이터, IoT 등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결합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생산도 이렇게 되었으니 맞춤형 소량 생산, 스마트 공장, 제자 공정 측면에서 혁신과 소비자 접점이 제품에서 IoT 제품 기반 기술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IT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적용돼 경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하는 부분 위클리 공감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적용 안 되는 부분이었고 연결 안 되는 부분이었다. 즉 초연결 상태로 갔을 때 이 부분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해줘야 되는 게 아는 사람은 현혹되지 않는다. 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려고 하면. 그러니 우리는 IT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습득하라고 내가 했는 말이 모든 IT의 첨단 기술을 내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 기술을 해서 우리에게 공표시켜준 소위 말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앱이라는 것을 내줬을 적에 그 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떤 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표해줬을 때 그 앱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모르고 그냥 야, 이 앱 좋네 하고 너무 들어가면은 알지 못하면은 잘못 현용돼서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IT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살면서 변해가는 상황에 공부를 하면서 지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능 정보기술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지능 정보 시대의 4차 산업의 동작 원리를 이런 그림으로 삼성증권에서 해놓은 데서 그려봤는데 아까 IoT에서 사물과 인간과 모든 것이 정보 교환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이것들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에 됐다가 또 딥러닝이라는 것을 해서 이게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는 어떻게 하든 4차 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술 발전이 되면서 할수록 인간답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즐겁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더 나은 경험을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대로 4차 산업이 가는데 2500년 전에도 했는데 공자는 즐기는 자가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천재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주거든. 그 기술 개발에 앱이라든가 뭔가 나오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노력 정도를 하면서 즐기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 아마 오늘 이 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 안에도 인간이 중심이니 인간 중심이 되도록 과학자들은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과학을 믿고 따라가면은 4차 산업혁명은 성공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 낼 적에는 이 얘기를 안 썼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순간에 참 좋아했던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자한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공자가 그거는 서라고 이 얘기했어요. 빨간 글자. 그래 물었던 사람이 조금은 의아해서 못 알아들은 표정을 지으니까 그 다음 말을 했던 게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라. 즉, 내 자신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게 이 최고라 이거지요. 즉, 앞으로 4차 산업 경제 시대에 아까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더라도 남에게 의지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상당히 4차 산업 시대에 전자공학에 있다는 사람이 잘 못 따라가요.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이 소프트웨어에는 좀 숙달되지 않아서 의지를 자꾸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나왔던 대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위태롭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 안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IT 기술을 습득하는데 배워라. 그리고 사는 요령을 터득해라. 거기에는 인간 중심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 안에서 해야 되는, 그래도 인문학적으로 가장 하는 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빨간 글자 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기소부력, 물시의인이 정말 괜찮다. 즉 공자는 이런 얘기를 몇 군데서 했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인생 사는데 꼭 하나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했던 게 이것이다 하는 거라면은, 지금 또 이렇게 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영남경제에서 하는 4차 산업 미래를 논하다에 저는 남의 얘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